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건강한가요? 행복한 미래의학 김지윤입니다. 건강한 삶,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꿔볼 만한 희망이죠. 기존의 의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 희망을 가지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미래의학과 관련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최서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가슴이 쓰리면서 탄 듯한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 또 목에 이물감이 있어서 꽉 답답하고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위한 얘기를 가지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역류성 식도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는 위장 부위가 아니라 이제 가슴 부위, 식도 부위에 이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져가지고 2016년대는 우리가 이제 역류성 식도라고 분류하는 이런 질환들이 한 400만 명 초반이었는데 한 5년이 지난 2020년에는 5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통계 처리된 건 아니지만 600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폭증하는 거예요. 특히 역류성 식도 질환으로 앓고 있는 분들이 이제 치료를 하면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또 자꾸 재발 반복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재발성 역류식도 질환에 대한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재발되는 분들에 한해서 왜 그런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역류성 식도염의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이제 소화되면서 십이장 또 하부장관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제 소화 과정인데, 내려가지 않고 올라오는 거예요. 음식물이라든가 위산 같은 것들이 올라와서 상당히 많은 불편한 증상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놔두면은 식도의 점막 세포, 상표 세포들이 변성이 옵니다. 심하면 발해 식도라고 해서 점막이 이제 변화돼서 그 식도암의 전 단계로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병을 만들기도 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대로 치료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적인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류성 식도 질환으로 이제 분류된 환자들의 그 호소하는 증상이 자꾸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어요. 입에 신물이 고인다. 네. 입에. 그리고 입이 쓰고 또 쓴물. 이제는 신물이 아니고 쓴물이 이제 입이 써서 밥을 못 먹겠다 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목으로 내려가서 이제 목에 이물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답답해요, 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뱉어내려면 안 뱉어지고, 내려가지도 않고 꽉 여기 머물러 있어서 막고 있는 증상을 호소하고, 또 가래가 있는 듯 해요. 그래서 그 가래를 뱉어내려고 기침을 하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기침 자주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계속 킁킁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답답하고 뭐가 있는 듯 해가지고. 아무튼 그러고 목소리도 쉬어요. 목소리도 쉬어서 변성이 오게 돼서 말하는 거나 뭐 노래하는 거나 이럴 때 장애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밑에 내려가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가 쓰리고 합번, 이렇게 따갑고 뜨겁다는 말도 하고, 뭐 이런 그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 그 외에도 여기가 이제 심장이 답답하고 호흡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가슴이 뻐근한 경우도 있고, 등까지 같이 연결해서 아픈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런 증상들을 이제 주로 호소하는데, 이렇게 호소하면 되게 역류성 식도라고 이제 의학에서는 분류해서 이제 치료를 하죠. 네, 증상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하네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환자분들의 고통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약간씩 있는 분들도 많지만 심한 사람들은 거의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다가 얘가 쓰리고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답답해서 앉아서 자는 분들도 있어요. 네. 역류가 안 되게. 그러니까 누워서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얘가 꼭 막혀서 뭐 목을 쪼이는 것 같아가지고 꼭 숨 못 쉴 것 같다고 하는,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역류성 식도 환자들한테는 이런 고통스러운 증상이 따르게 됩니다. 네, 고통이 정말 큰 질병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양 의학적으로는 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데, 우선 첫 번째가 그 위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식도죠. 식도 하부, 식도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관략근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아주 탄력 있는 조직이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올라오지 않게 이렇게 조여주는 역할을 해요. 올라오면 안 되니까,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관략근이 역류를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조직이죠. 근데 여기에 손상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느슨해져가지고 탄력이 없어져가지고 늘어난다는 거죠. 늘어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딱 조여줘야, 압력을 딱 높여줘야 올라오지 않는데 느슨하니까 여러 상황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략근하고 관련시켜서 설명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압력이 네.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장관 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임신을 했다든가 아니면 복수가 있다든가 또 비만 환자들 압박을 가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여성들은 콜셋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체형 유지하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 압력을 이제 증가시켜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자체 그 위장 안에 음식물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갔을 때, 그럴 때는 이 음식들이 여기서 소화 장애가 아무래도 지연이 될 거잖아요, 소화가. 그럼 음식이 여기 조류하면서 그 부패가스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가스가 많아지면서 그것이 역류할 수 있게 된다. 이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원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내시경이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내시경으로 식도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 위장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식도 내 그 산도를 네. 이제 측정하는 검사도 해요. 그리고 식도 내 압력이 높아져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 이런 식도 내압 검사 같은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검사에도 이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여기 식도에는 전혀 미란성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식도염이 없는 경우가 80%가 오히려 넘어요. 네. 정상인 경우에 이런 역류성 식도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 모르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80%가 넘고, 이렇게 염증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20% 미만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염증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제산제를 쓰고 식도 위운동 촉진제 같은 걸 써가지고 역류 안 되게 하는 약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런 약을 썼을 때 대부분 이제 증상 개선은 있는데 다 재발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미래의학,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속 시원하게 대안 제시해 주십시오. 서양의학의 좋은 밝혀진 의학적 정보하고 우리 한의학의 또 어떤 배경적인 그런 어떤 자료를 잘 융합을 해서 역류성 식도 질환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솔루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부터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류성 식도 질환의 대부분은 담적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적병을 발견을 하면서 역류성 식도 아주 고질적으로 오래 10년, 20년 이상 고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수월하게 치료되는 그런 희망이 생겼어요.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음식이 식도를 거쳐서 이제 위장으로 내려가는 그 식도 마지막 치에서 관략근이 역류 방지의 기능을 하는데,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못하는 거예요. 쪼이지는 못하는. 그게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여기 조직에 담이 껴서 굳어진 거예요. 굳어지면 수축하고 이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역류가 잘 되는. 그래서 식도에 그 근육이 경화됐다. 담적으로 인해 경화돼서 조이지 못하는 원인이 하나 있었다는 건데, 이걸 담적병 발견하면서 이것이 손쉽게 이제 담적 치료로 해결이 되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관략근 바로 밑에가 이제 위 분문 부위라고 이제 의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이 분문 부위가 굳어져 있는 담적병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체했다고 얘기해요. 체했다고. 여기 명치 여기죠. 여기가 굳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가 굳어지면 음식이 내려가겠어요? 못 내려가죠. 그래서 금방 다시 역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체하는 건 빨리 먹거나 과식했거나 뭐 잘못 먹거나 해서 체하는데, 그 체한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오랫동안 굳어지면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증상조차 몰라요. 여기를 이제 담적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면 이제 쑥 내려갈 수가 있죠. 위장 자체가 굳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이 들어가면 여기서 굳어졌으니까 음식을 잘 못 내려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이 여기 오랫동안 정류하게 된다고.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부패가스가 생겨요. 그럼 가스가 많이 생기니까 위장이 운동을 못해요. 가스가 풍선같이 위장이 부풀어서 운동을 못하니까 그 가스라는 게 올라가요, 내려가요. 성 기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역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장 자체도 담적이 있어서 역류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적 치료를 하면은 음식을 금방금방 내려보내기 때문에 역류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담적병의 발견으로 역류성 식도 질환이 굉장히 수월하게 치료하게 됐어요, 다행히. 박사님, 어떤 분들은 입에 계속 쓴맛이 올라와서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호소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입에 쓴맛이 올라오는 이유는 뭔가요? 신맛, 쓰리다 이런 거는 흔한데 네. 쓴맛이 올라오고 쓴물이 올라온다는 역류 환자들도 꽤 있거든요. 네. 요건 이제 간이죠. 그 요게 뭐냐면 십이지장이에요. 십이장, 소장, 내라가 여기 있는 위장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그 간에서 쓸개즙이 나와서 십이장으로 이렇게 분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을 이제 소화시키는 그런 담즙이 오는데 이 담즙은 여기에 십이장에 온 여러 가지 음식, 지방, 단백을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는 일부는 대변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대변 색깔이 누런 게 담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려가기도 하고 소화도 시키고 내려가고 나머지는 어디로 가냐면 다시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가서 또 다시 또 그것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제 우리의 소화와 대변에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이 십이장이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십이장도 담적이 생긴다는 얘기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십이장이 이제 이렇게 담적으로 이제 좀 까맣겠는데 굳어졌단 말이에요. 네. 굳어지면 담즙이 이렇게 잘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순환하는 그런 생리적인 기능에 장애가 와요. 그럼 담즙이 여기에서 많이 머물게 됩니다. 내려가지도 않고 다시 간장으로 다시 피드백이 안 되니까 머물게 되는데 여기 밑에 가스 같은 게 있으면 그 가스가 올라오면서 담즙이 어디로 가냐면 위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이 쓴 거예요. 그리고 쓴물이 보고 노란 침을 뱉어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얘가 쓰다고. 그래서 입맛이 없어지죠. 쓰니까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담즙이 올라오는 거는 바로 십이장에 담적이 있어서 십이장에 분비된 담즙이 내려가지도 다시 간으로 가지도 않고 위장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십이장 담적을 없애면 이제 그런 현상이 없어지겠죠. 네. 그런데 이 역류성 식도염이 위에서나 이렇게 간에서뿐만이 아니라 심장으로부터 오기도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인후에는 이상이 없어요. 염증도 없고 다 없는데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해도 여기 항상 목에 이물감이 있고 답답해요. 네. 막히고 쪼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심장하고 관계 있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위장에서 위산이나 담이라고 하는 독소가 심장의 근육이나 이런 심장 기관으로 역류한다는 거예요.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이제 역류가 돼서 심장이 굳어지고 또 심장의 여러 가지 기관에 손상이 오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바로 정맥을 통해서 위장에서 심장으로 가는데 언제 가느냐?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 그래요.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사람들 심장이 약하면 자꾸 위축이 돼서 심장의 박동 능력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약하니까 여기에 압력을 못 이겨서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위산이나 담 독소 같은 미세한 물질들이 심장을 공격하는 거죠. 그럼 심장이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손상이 오는데 특징이 뭐냐면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숨쉬기 어렵고 등이 아프고 목 조이는 것 같고 근데 심장 검사는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위장 담적으로 인해서 심장 기능이 안 좋을 때 그 심장으로 역류된 결과다 하는 거죠. 이거는 역류성 식도가 아니라 역류성 심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알게 된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장이 굳어져서
그 역류되는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목소리가 잘 변성해 와요.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제 이용성 식도가 병리적인 타입이 위장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용성 식도가 의외로 고생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수월하게 치료될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과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만성이었지만 치료 방법을 찾아서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례도 자주 들렸고요. 자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제 자는데 사례 들려서 깬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위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거는 생각을 못했고 단지 이제 기침 때문에만 이제 했던 거였는데 이게 이제 위에서 위 명치 있는 데가 이제 막혔기 때문에 담적이 쌓여서 그렇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의식 조절 쭉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약 잘 복용하고 이제 잘 지침을 잘 따랐죠. 근데 제가 이걸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밤에 잘 때 그전에는 누우면은 몸이 좀 어딘지 모르게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굉장히 편안했고 지금은 깨끗해요. 네, 치료 후 많이 나아지셨다니 정말로 다행입니다. 박사님, 이렇게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들이 알아야 할 점들이 또 있을까요? 이제는 담적병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시는 게 좋겠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렇게 잘 치료에 임하면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담적병이 아주 심각한 분들의 경우는 좀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식습관만 조심을 해도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빨리 먹는 게 난 제일 나쁘다. 항상 강조가 그겁니다. 입에서 충분히 소화를 시켜라. 소화는 입에서 시키는 거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꼭꼭 씹는 것이 좋겠고 무리할 정도로 과식을 하지 말고 한번 맛있어서 과식했으면 그 다음에는 덜 먹는다. 절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자지 말아라. 눕지 말아라.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고 싶고 근데 대변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그래서 장에 가스가 많이 차고 숙변이 있으면 그 가스가 담즙도 올리고 위장에 가스를 상충시켜서 역류되는 경우도 있어서 대변 관리를 잘해라. 그리고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옷을 역류 환자들은 입지 말고 느슨하게 입어서 위장 복압을 낮춰라. 뭐 이런 좀 주의사항만 가지고도 심하지 않은 분들은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렇게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법, 예방법, 그리고 질환들까지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박사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아니 요즘 젊은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건망증,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치매, 그러니까 건망증과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서영 박사님과 함께 행복한 미래의학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로 나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